부등식의 뜻, 뭐 이런 게 2차 부등식이에요. 됐죠? 정리했을 때 좌변에 2차 있는 게 2차 부등식 됐고요. 자,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뭐 조금 일반화된 얘기를 방학 때 들어보신 분은 이 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욕심내서 알아두면 좋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김우찬이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은? 아, 저 너무하네. 알아요. 얼른 대답을 해라. 요원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정우진이 일어나 있으라 그랬지? 일어나 있으라고. 뭐 요원이 뭐예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X좌표. 네가 한 말 잘 다시 곱씹어 봐봐. 그래프의 X좌표. 좀 말이 뭔가 약간 이상하거든. 그래프의 X좌표.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완벽? 좀 더 뭔가 좀 모르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 그랬어. 그지? 아무튼 했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지금 단원에서 하는 얘기는 날 잡았어.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 단어에서 구분하는 거는 부등식의 해입니다. 부등식의 해. 자, 부등식의 해는 뭐냐? 방학 때 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있나요? 부등식의 해는 그래프의 그렇지 뭐 진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써드린 이 두 가지는 조금 욕심내서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 욕심인지 아무튼. 그래서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결론은 뭐냐? 저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단에서 배우는 건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방금 봤다시피 꼴 자체가 여기서 배우는 거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다 같은 얘기. 어차피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따르는 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더하기 n 이런 애보다 뭐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뭐 이런 거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배우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 이러한 부등식의 해는 뭐냐? 이러한 부등식의 해는 여러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 요거를 배우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y는 0보다 지금 크다잖아. 크다니까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읽어라 이 소리입니다. x의 범위를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y는 0이라는 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라고 불러요? y는 0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x축이죠. x냐? 자, x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 얘 해 뭐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요. 예를 들어 얘 해 뭐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범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얘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얘도 이해하면 쟤처럼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요대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 요거를 해석을 한다. 요 해는 뭐냐 라고 하면 요 해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는 mx 더하기 n보다 작대요. 작다는 건 뭐야?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읽어라 이 소리라고요. x의 범위를 읽어라 이런 소리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부등식의 해는 다 어떻게 구하는 거다?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래프에서부터 온다.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인 거야. 근데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은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그래프를 안 그렸던 것 뿐이야. 실제로는 1차 부등식도 다 그래프야. 예시를 좀 볼게요. 예시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렇게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 이거 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범위야. 어차피 너는 있으면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어렵지도 않고. 그럼 어쨌든 얘가 지금 밑에 있는 범위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니까 여기에 여기.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니까 뭐라고 하면 돼?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는 있으니까 는 넣으면 되는 거죠. 는 넣으면. 그죠?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직선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3이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해 구하래요. 이런 거 해. 그럼 얘가 얘보다 밑에 있는 x 범위를 읽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2차가 직선보다 밑에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직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위아래 판단을 잘 못해요. 말 그대로 위에는 위에, 밑에는 밑에야. 어떻게? 같은 x의 값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봤을 때. 그러면은 2차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데는 어디냐? 여기요. 여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읽어주시면 혹시 뭐야? 여기는 x 범위가 뭐야? 이거 아니에요. x가 마일보다 작다네. 이쪽은 뭐야? x가 3보다 크다네. 또는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얘기로. 이따가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걸 쓰라 그래요. 요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응? 요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써보고 해야 되는데 니네한테 내가 많이 써보는 거 안 바란다니까. 요즘에 어떤 이제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그래. 응.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읽기라도 하려는 거야. 읽기라도. 응? 김우찬이 이거 해 뭐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y는 0보다 x축이라고 x축.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 이렇게 쓰면 맞는 거. 여기서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려줬잖아요. 이거. 이게 정답이라고. 이거니 이거 해 뭐야 이거? 예. 반대말. 이렇게 쓰면 맞는 거라고요. 이따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따 이렇게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얘는 정답 지가 얘기해놓고 이따 내가 보면 예측하는데 답 쓸 때 이렇게 보면 안 쓸 겁니다. 미리 얘기는 안 해줄게요. 왜냐면 눈치 까나 모르겠지만 아마 안 쓰는 뭘 안 쓰는 애들이 있어 아무튼.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얘기 하나.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 잘 보니까 부등식의 해가 지금 이거였잖아. 얘 해가 아까 이거 해가 이거였잖아. 지금 이거 부등식의 해가 아까 이거였잖아. 그죠? 근데 잘 보니까 특징이 좀 보여. 뭐가? 부등식이지. 등식으로 바꿔봐. 방정식의 실근이거든. 뭐가?
얘가 방정식의 실근이야. 교점 x좌표. 얘 봐봐. 지금 이 부등식이었거든. 해가 이거였거든. 근데 부등호를 이 콜로 바꿔봐. 등식으로. 그러면 방정식에 해가 나올 텐데 그 해가 뭐야? 이 값이 해야. 교점 x좌표. 맞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엔 방정식도 그래프랑 관련이 있고 부등식도 그래프랑 관련이 있으니까 방정식의 실근하고 부등식의 해하고는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거든요. 같은 그래프 보고 대답하는 거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등식의 해의 요런 애들을 갖다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요런 애들 이제 뭐라고 부를 거예요? 요런 걸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계값. 경계에 있는 값.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이 아니고. 알겠어요? 부등식의 해에 요러한 경계값은 방정식에 뭘 의미한다? 해. 어디 해자를 썼니? 자, 실근.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그 부등호를 이퀄로 바꾼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한테 부등식의 해와 방정식의 근 사이의 관계를 써라. 그러면은 이거를 쓰면 되는 거고 요대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대로 쓰면 되니까 요대로 많이 좀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면 외워질 거 아니야. 김혜원이 뭐라고 관계가?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상한 짓이 대부분 내가 하는 이상한 짓하고 같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주고 방금 전에 보여준 거를 다시 얘기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얘기를 잘 못해.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학습 방법이 안 잡혀서 그래. 그렇게 공부를 안 해버릇하니까 자기가 자꾸 각색을 해.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자꾸 바꾼다고. 해봐. 봤죠? 이런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자 이거예요. 고치면 여러분이 나아지니까. 뭐요?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실근이랑 참 얘기는 잘하는데 이따가도 맞췄으면 좋겠어. 어? 지금 말한 대로 딱 정답이거든? 이상한 거 안 빼먹고. 됐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개념은. 나머지는 뭐 어차피. 표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거의 해를 구하래요. 여기 부등식 봐요. 얘 해를 구하래. 아, 뭐라 그랬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따라 그랬죠. 근데 위에 있는 범위 보니까 어디야? 아, 얘야. 그죠? 자, 얘 해를 구하래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야.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차 부등식의 해는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얘 봐요. 해가 어때요? 바깥쪽으로 가죠. 바깥쪽으로 수직선에서. 얘 바깥쪽으로 가죠? 그죠? 얘 안쪽이죠. 수직선에서 해가. 얘 안쪽이죠. 그죠? 저런 애들이 일반적인 애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는 여러분이 따지실 때 안쪽 범위냐 바깥쪽 범위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따지시면 돼요. 그 일반적이지 않은 애가 이 오른쪽에 있는 특수한 케이스야. 알겠어요? 이쪽이 일반적인 애인데 요 일반적인 애는 자기가 공부 좀 하시면은 그래프를 매번 안 그리고 바로 해를 구할 수도 있긴 해요. 머릿속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좀 그려져서.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 봐. 뭐가 뭐 해가 독특해요. 요런 애들은 여러분이 항상 그래프를 좀 기반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거의 해를 구하래. 아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얘만 빼면 다 돼요. 그래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보고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참수는 어차피 그려봤자 그래프가 아볼이라고 하면 x축이 몇 개? 3개.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다고. 그냥 지 쓰고 싶은 거 써. 아무거나 써. 해놓고 자기가 하나씩 그냥 다 해보는 거죠. 응? 얘 이참수를 갖다가 뭐 fx라고 했을 때 그럼 fx가 0보다 큰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해봐. 연습장에다가.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쪽이 일반적인 거라고. 이렇게가 일반적인 거. 0보다 크다 해 뭐야?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빨리 판단하라 그러죠?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거만 쓸 거예요. 바깥쪽이에요. 이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예? 안쪽이에요. 요런 애 잘 쓰면 된다 이거죠. 자, 얘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되래요. 아, 뭐예요? x는 2만 아니면 되죠? 얘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니까 위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R이라고 쓰겠습니다. 줄여서 그냥 0보다 작은데 쓰래요. 0보다 작은데 뭐예요?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 쓰래요. 0보다 작은 데는 없고 0이랑 같은 데는 뭐예요? 2 있죠. 2. x는 2. 자, 얘는 0보다 큰 데 쓰래요. x축보다 위에 있는데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데 쓰래요. 뭐예요? 모든 실수예요. 0보다 작은 데 쓰래요. 없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 쓰래요. 없어. 그죠?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고야.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어쨌든 뭐 기본 계산도 계산이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당연히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뭘 주로 해요? 아볼 위주로 하시거든요. 아니 당연히 아볼 3개. 위볼도 몇 개겠어요? 위볼도 당연히 3개겠죠. 3개 그래서 해보면 되죠. 한 번만 해보면 되죠. 지가 한 번만 해보면서 몇 개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4개 따져야 되죠. 4줄. 이 그래프에서 4줄 따져. 4줄 따져가지고 모르는 거 없으면 이건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공부. 자, 그리고 부등식의 작성은 식 세우는 건데 이거는 여기 나온 내용이 이게 뭐냐면 아까 해드린 거. 2차 부등식의 작성은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뭐가 된다?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보시면 돼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거는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모든 실수. 여기 해가 모든 실수가 어디냐? 자기가 해보니까 요런 데가 지금 모든 실수 아니냐? 맞아요? 요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얘기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다시 말하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해가 없을 때, 또는 해가 알파일 때, 또는 뭐 해가 알파가 아닌 실수일 때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해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그거는 무조건 다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잘 해지면 안 그려도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풀이법이 그래프야. 이따가 문제 풀 때 계속 물어본다고. 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문제에 써있어. 어떻게 풀어? 물어봐요.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프 그려본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프. 기본은 안쪽 바깥쪽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 그래프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리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한번 뭐 시켜보죠 이거는. 아무튼 물어보면 되겠고. 넘어가서 여기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 괜찮아. 하나씩만 물어보고 갈까요? 이거 시면 잘할 텐데. 김수희. 김수희 마. 자 이거. 자 4번 뭐야? fx 0보다 크고 나갔다. x가 음. 마이너스가 작거나 같고 음.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네 됐죠? 요원이 54번에 3번. x 같은 말이긴 한데 표현은 당연히 맞아요 수학적으로도. 근데 혹시나 만약에 단답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텐데 책들이나 교과서는 줄을 이렇게 쓰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번에 혜민이 2번 뭐예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 그래야 돼. 나중에 쓸 때도. 여기서부터 계산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그려서 하시는 거고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려서 해도 되고. 김영은 1번. 잠깐 조금만 시간 주세요. 시간을 주긴 주겠지만 원래 안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 하나. 아니. 혜민이 1번. 지금 요 타이밍에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해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고민하셔야 돼. 그럼 그 고민은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잽싸게 그려 머릿속에. 그렸어. 절편이 뭐가 나와? 1, 3이 나왔어. 그럼 머릿속에 이게 있는 상황에서 얘가 0보다 크다야. 그럼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그럼 그게 바깥쪽인 게 잡힌 다음에는 읽으면 되죠. 바깥쪽이니까 x는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근데 이게 많이 하시면 많이도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량만 하시면 이 정도 기본 개형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니?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겠지. 그 이제 처음 하니? 이거 뭐야? 1x는 1보다 크고 3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만 돌아다녀. 아이씨. 한번 나가는데. 맨날 저 소리들이야. 씨. 하면. 아니 진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씨. 자 3번 뭐야? x 3분의 1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하면 빨리빨리 나옵니다. 자 뭐예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요원이 이거 뭐예요? 고민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머리로만 하지는 마요. 안 나오시면 머리로 그려보셔야죠. 혜민이 뭐야 얘 해? 아니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봐. 왜냐면은 이 내가 해를 물어봤을 때 본인은 뭘 생각해야 돼? 얘를 그려야 돼. 얘를 그리는 건데 얘 그릴 거야. 봐. 단계적으로 얘 그릴 거야. 아볼이야 이볼이야? 아볼이야. 축방이 뭐야 지금? x는 마이너스 2야. 여기가 지금 얼마야? 3이야.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라고요.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림 이렇게 주고서는 얘 해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해 뭐야 그럼? 해가 없다죠. 그러니까 봐 그래프만 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 그래프를 안 주니까 내가 그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 알겠어요? 557 보세요. 식세우라는 건데 아까 뭐라고?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실근이라 그랬죠. 잘 봤어요. 세운 순서. 보자마자 2차 어떻게 세워? 마이너스 2라고 6을 근으로 갖는 식을 세우면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봐요. 이렇게. 예.
세우면 돼. 요렇게. 그리고 문제에 보니까 개수가 뭐래요? 1이래요 1. 똑같이 하세요. 마지막에 부등호 주세요. 마지막에 부등호. 자, 얘 해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얘 그래프가 지금 이건데 해가 안쪽으로 잡혔어. 그럼 0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 판단하시면 되죠. 뭐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쓰는 거야. 얘를 마지막에. 물론 정말 많이 해서 자기가 한 번에 죽 쓸 수 있으면 죽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얘는 얘 그래프가 얘를 그리니까 아볼이야. 아 여기가 마사하고 1이야. 근데 해가 바깥쪽이야. 그럼 바깥쪽이니까 0보다 큰 데야 작은 데야? 큰 데야. 식 이렇게 해보시는 거라고. 식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단답형이 내신에 나와.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그럼 빛의 속도로 풀고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무슨 한 3분 걸려서 풀면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됐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가 있어요. F랑 G 두 개 섞여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똑바로 쳐다봐서 집중해서 보시고. 자, 1번에 F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F가 얘입니다. 나는 이렇게 색깔로 하는데 여러분 색깔 필요 없으니까 구분 잘 하시라고. F가 얘인데 얘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해. 함이 뭐예요? 자, 항상 모든 사고의 흐름은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대로 F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는 어차피 는이 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F가 X축보다 위에 있는데 그럼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럼 바깥쪽을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바깥쪽의 경계가 지금 뭐예요? 0하고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주시면은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자 2번은 f가 g보다 작대요. f가 g보다 작대는 거는 f가 g보다 아래에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원이 해 뭐예요? f가 g보다 작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가 G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대다수 학생들이 이걸 틀린 이유는 작은데 큰데 위아래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위아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다? X값 세로선 기준으로 하는 거다. 세로선 기준으로 세로선을 쭉쭉쭉쭉쭉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위아래를 따지는 거예요. 세로선에서. 그러면은 파란 애가 빨간 애보다 밑에 있는 데는 어디냐 보시게 되면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범위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X의 범위. 뭐야 교원이 해 그럼. 뭐야 F가 G보다 밑에 있는 해는? 이렇게 되는 거로. 여기까지가 제일 쉬운 형태고 3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중등 배경 지식이죠. 야 곱한 게 0보다 작대요. 곱한 게 0보다 크대요.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건 뭡니까? 둘 다 양양이든가 음음이라는 거죠. 둘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나눠서. 응? 둘 다 양양이든가 음음이라고. 얘가 양양일 때 얘가 음음일 때 그러면 F가 양인데 어디냐? F가 양인데 F가 양인데 0보다 큰데 어디야? 0보다 작다지 2보다 크다지 그죠? 그 다음에 G가 양인데 어디야? 마3에서 2지 공통범위 읽어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겹치는데 읽으면 되죠.
여기는 둘 다 뚫렸으니까 겹쳐도 해가 없는 거죠. 그럼 수직선 얘기고. 그래서 뭐가 돼요? 마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하나야. 수직선 나처럼 그리라고. 자, 마마일 때는 얘를 잘하면 밑에 건 거저지. 왜? 여기서 했던 거 반대로 뒤집어 제끼면 되죠. F가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데는 어디야?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고, G가 0보다 작은 데는 어디야? 마3, 2죠. 그러니까 마3보다 작다, 2보다 크다죠. 그러면 겹치는 데가 어디야? 어디야? 없어요, 얘는 해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죠. 개 중에 이런 문제를 얘만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정답이 맞으니까 아 이것만 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 다 해보는 겁니다. 둘 다 해보는 거.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해는 얘다. 됐죠? 좋아서. 네. 둘다 너무 값이 나오면 네? 둘 네. 중에 양량대 음. 둘다 값이 나오면 두 개 다 쓰는 거 아니면 두 개의 공통점을 쓰는 거. 뭐 써야 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가 해가 안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해가 뭐가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우선 제가 물어볼게요. 뭐 써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공통범위가 아니고 합친범위 쓰는 겁니다. 합친범위 마치 절대값처럼. 뭐 물어보려고 그러느냐면 또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는 맞다고. 애초에 잘 생각해봐. 겹치는 범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애초에 겹치는 범위가 생길 수가 없어. 왜? 애초에 분류 자체가 얘가 아닌 경우를 말 그대로 케이스를 분류한 거기 때문에 겹쳐지는 범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절대값 푸시는데 얘가 절대값이 2되고 얘가 4 된다고 쳐요. 그럼 범위를 2보다 작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누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 합쳐 써야 되냐 겹치는 거 써야 되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애초에 겹치는 데가 없어요. 애초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싫어. 자 넘어가서 10초 안해. 싫다고. 자 여기는 기본부등식. 자, 이 항에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이제 해는 그래프 그래서 따시면 돼요. 이건 자기가 아무튼 연습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네. 우찬이 뭐야? 안쪽 아니 해 불러 그지. 안쪽은 네가 머리 쓰고 생각하시고. x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7보다 큰일 났어. 씨 아무튼 이거고요.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 풀 때 최고차 올 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이너스 곱하시고요.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고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예요. 이원이 해 뭐예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응? 자 넘어가시면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혜민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같은 말이기는 한데 근해 공식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항상 뭐다? 얘 그래프가 필요한 거잖아. 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맞죠? 근데 얘는 빼박으로 무조건 아볼이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결정하는 거 결국에 x축하고의 교점이니까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실근이 2개, 빵개, 2개, 1개, 빵개예요. 그러게 우리 실근의 개수 따질 때 뭐 갖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타입이게 내가 니네한테 인수분해 돼 안 돼? 물어봐요. 안 돼. 안 되면 뭐 해야 돼? 판별식을 돌려보라고 그러죠. 판별식을 돌려보니까 판별식이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아무튼 음수가 나와. 아, 음수가 나왔다는 건 x축이 혜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x축이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 그렇죠. 3번에 그려져야 돼요. 그럼 해는 실제 이 부등식의 해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없다. 없다랑 0은 다른 말이죠. 그죠? 해가 0이라고 하면 해가 0, 제로가 있다는 소리고 얘는 지금 x축이 여기 그려진 거니까 얘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은 범위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빠르게 하는 거는 숙달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꼼꼼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답을 써버릇해야지 뭐 이제 두리뭉실 대충 그냥 그건 거 같아? 그렇게 해서 답해가지고 자꾸 오답 내버릇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기본 2차원씩 연습 좀 하시고 넘어가서 이런 거는 뭐 정말 이제는 큰 의미 없는 거. 내신에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시험에 냈거든. 내가 오늘은 대표용이니까. 절대값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풀어야 돼요. 혜민이 절대값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대값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 어떻게 나눠야 돼요? x가 2보다 응. x가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고 굳이 세 개로 나눌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x가 절대값이 능령되는 값이 2니까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라고 하죠. 그죠? 왜 나눈다 절대값을? 범위를 왜 나눈다? 범위를 왜 나눈다? 이거 문제 푸는데 범위 왜 나누는 거냐고. 범위에 따라 값이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범위 왜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x의 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죠.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혜민이 왜 나누는 거야? 절대값 틀고 절대값 풀라고 나누는 거죠. 응?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하려고 그랬지. 응?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면은 해가 절대값 안에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2예요. 자, 여기다가 풀게요. 정리하시면 위에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고 빵이에요. 자, 인수분해 쉽게 돼요. 해 뭐예요? 혜민이 해 뭐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혜민이가 말한 그 해를 갖다가 그렇게 오답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부등식의 해야. 그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배운 대로 체크해서 해를 대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적은 거 같으니까 그걸 대시면 안 된다고. 이원이 해 뭐야?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가 쓰시고. 예, 여기다 정리해요. x의 제곱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x고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야. 인수분해 이제 잘해 어차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야. 해 뭐야 혜민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네. 그러니까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안쪽 바깥쪽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해가 뭐가 된다?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은 항상 논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랑 얘랑은 뭘 따져야 된다? 여기는 김영철 못 따지, 김영철이 김영훈이 못 따지는 거요. 공통범위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찍어서 대답하는 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공통범위죠. 그래서 내가 이게 쓰라는 거잖아. 똑같이 그래서 얘 옆에다 그런 공통범위 쓰면 뭐야? 얘랑 얘랑 공통 쓰면은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얘랑 얘랑 공통 쓰면 뭐야? x는 2보다 크거나 가고 4보다 작다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얘랑 얘는 뭘 해야 되냐? 얘랑 얘는 애초에 공통이 없어요. 합친범위 쓰셔야 된다고. 합친범위 쓰면 뭐야? 뭐야? x는 0보다 크고
합친 범위인데 여기 2가 붙었잖아요. 쭉 합치시면 되죠. 이거 맞춰라. 시험에 잘 이렇게 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혹시라도 단순 계산 문제야. 선생님 왜 돼요? 네? 뭐라고요? 저게 연결돼요. 붙었잖아. 아까 2보다 작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랑 값이 2에서 끊어졌는데 둘이 붙었잖아. 에? 야 엄마 해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이거였잖아. 이렇게 네. 뭘 얘야 그 여기 써주마 이거라고. 네. 그러니까 붙었잖아. 합치면 공통은 없는 거 아니에요? 공통은 없다고 10만 년 전에 얘기했고요. 자, 활용은 식만 세우시면 되죠? 식만 세우시면 얘는 아닙니다. 야, 이런 거 중1 때 하죠? 십자가 도로. 그럼 남아있는 땅덩어리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주로 이거? 한쪽 이렇게 싹 몰아서 계산하지 니네. 이런 거 다 알죠? 여기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도로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여기가 땅덩어리랑 넓이 똑같잖아 어차피. 그럼 폭을 갖다가 x라고 하면 가로가 뭐야? 40-x야. 세로가 뭐야? 25-x야. 자, 얘가 문제가 보니까 뭐래요? 450 이상이래요. 2차 부등식이야. 산수. 김영은이 부등식의 해랑 방정식의 근사의 관계가 뭐라고? 부등식의 경계값은 해 경계값 그지야. 해 경계값은 방정식 시그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본다고요. 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해가 -1보다 작다 또는 해가 2보다 크다일 때까지 읽었어요.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렇게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능령의 실근이보다 마일이랑 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 근데 뭐 구하래? A랑 B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요? 근각에서 하면 끝이죠. 알겠어요? 밑에 나온 것처럼 굳이 부등식 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대신 이거는 아셔야 돼. 자, 얘 답은 나왔고 답을 내기 전으로 가서 자, 얘 2차 부등식이거든? 해가 이렇게 잡혔어. 혜민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지금? 바깥쪽이야. 잘 봐. 0보다 작다는 거 잘 보시고 A 양수야 음수야 그럼 혜민이? 내가 양수냐 음수냐 물어본 거는 아볼이냐 위볼이냐 물어본 거야. 아볼 그래프야 위볼 그래프야. 바깥쪽으로 잡히려면 0보다 작은 게. 자, 아볼 0보다 작은 거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0보다 작은데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0보다 작은데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판단해서 정확하게 답으로 가셔야 돼. 얘는 뭐야? 0보다 작은 데가 바깥쪽으로 잡혔다는 거는 위볼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0보다 작은 데가 여기 아니야. 여기. 그래야지 바깥쪽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A가 음수인 거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원체 쉬우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하는 건데 안 따져도 되는 건데 저거는 먼저 따져놔라 이거야. 먼저. 2번 보세요. 자, 이거의 해가 이거래요. 안쪽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혜민이 최고 차이 양수야 음수야? 응? 자, 그려보셔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든 손으로 그리든 음수였어. 위볼이야. x축이야. 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그럼 아니잖아. 그죠? 하나만 해봐서 아니면 반대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뭐다? 양수다. 이거 먼저 쓰셔야 된다고. 체크하셔야 된다고. 해하고 부등호 모양 보시고 저거 최고차 부호는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풀이는 는영 실근이보다 1,3이다. 자, 근각에서 하시게 되면 두 근의 합이 4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자, 두 근의 곱이 뭐예요? 3이에요. A분의 C입니다.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고.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B는 뭐야? 마이너스 4A야. C는 뭐야? 3A야. 갖다 넣어. C에다가 넣으면은 3AX의 제곱이야. B에다가 넣으면은 플러스 4AX야. A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A로 나누고 싶지? 그죠? 나눠. 0 아니니까. 나눠도 되는데 이거를 해놔야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시작하자마자 해놔요. A로 나누는데 A가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어. 그리고 인수분해. 뭐예요? 3x 더하기 1, x 더하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표현이 해보여.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걸겠어. 나 진짜 할까 이거. 왜요? 아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틀렸으면 자기가 다시 확인을 하려고 그래야지. 아니라고 하는데 외우는 뭐야 외우는. 요원이 뭐예요?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제가 틀려먹었는데 뭐 그죠? 요원이 뭐야 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쟤랑 똑같이 대답하는데 그럼?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물어볼게. 요원이 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야. 혜민이 해 뭐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혜민이? 자 내가 니네한테 안쪽 바깥 맞거든. 바깥쪽이 맞아. 안쪽 바깥쪽 판단하라고 하는 게 그럼 얘는 바깥쪽이야. 바깥쪽인데 끝값 경계값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라냐? 응? 중1로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일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라냐? 그잖아. 그럼 바깥쪽으로 읽기만 하면 되잖아 답은. x는 뭐야? 아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그죠?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수 형태나 이런 거에서 대소비교를 못해. 중학교를 건너뛰고 와서 그런가? 검정고시인가? 오히려 정작 무리수 같은 거는 대소비교 잘해. 정작 유리수 대소비교를 못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판단하시고 경계값 체크하시고 그 체크하는 모든 과정이 머리로 하라는 게 아니야. 많이 해서 빨리빨리 하라는 거지. 야, 2번 하나 해보세요. 안되면 얘기하시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는 해가 말 그대로 모든 실수라는 거죠. 해가 모든 실수. 그죠? 해가 모든 실수. 다음에 부등식의 조건 찾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푼다? 여기 지금 얘가 제목이 내가 내려갔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인데 여기 써있는 거 이딴 거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푼다? 화살표? 그래프 그리라고요. 그래프 알겠어요?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판별식 하세요.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판별식. 자,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0보다 크다가. 내가 그리는 순서 잘 봐. 어쨌든 저쨌든 2차 함수는 아볼 위볼을 알면은 그거부터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는 순서가 아볼이잖아. 그려. 그리고 x축이 계속 얘기하지만 3개밖에 없다고. 3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어디다가 그려야지 항상 얘가 0보다 크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x축이 어디 있어야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냐?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거예요.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조건이 생겨. 조건이 보여요. 무슨 조건이 보여? 요원이 조건이 뭐야?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보이는 조건. 0보다 작다예요. 이거 지금 대답들 잘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D가 조건이 뭐냐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0보다 크냐라고 하냐? 여기가 크니까 크다라 그래. 아무 상관없는데. D는 실근을 판단하는 거니까 실근은 교점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그래서 D는 0보다 작다. 판별식 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9436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2차 부등식을 배우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뒤에부터는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다 2차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까지는 다 1차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부터는 다 2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1차 나오면 더 이상한 거. 자, 얘 풀면 돼요. 얘 풀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뭐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a 더하기 6, a 빼기 6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다.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그래서 마유 6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1차항이 없는 좀 심플한 형태 아닙니까? 이런 심플한 애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냥 a의 제곱이 36보다 작다 아니야. 그죠? 그럼 a는 루트 씌우면 6보다 작다잖아. 풀마 6이잖아. 그러니까 6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석은 이거긴 하겠는데. A의 조건입니다. 됐고. 자, 2번.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1번하고 차이점이 봐요. 아까 1번은 내가 니네한테 뭐부터 그려라? 아볼, 위볼을 아니까 아볼부터 그렸죠. 근데 얘는 지금 A를 모르죠. 아볼, 위볼을 모르죠? 그럼 누구부터 그려요? 얘부터 그리는 거예요. 반대로. X축부터. X축부터 우선 그려놓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항상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된다? 니네가 뭐 형광펜 가고 미추를 칠하는 거 아니고 그래프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럼 그래프가 항상 여기 있으려면은 그래프는 우선 아볼이어야 되냐 위볼이어야 되냐 그거부터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위볼이 돼야 되겠죠. 그죠? 위볼이 돼야 되겠고 얘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잖아. 옆에다가 조건을 쓰라고. 그럼 조건을 뭘 써야 돼? 조건 뭐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것만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결국에 니네한테 이제 변별이 된다고. 틀리게 내려면 거기서 틀리게 내겠다고. 모두 써야 돼요? 같다는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퀄이 없습니다. 같다는 쓰면 안 되고.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가 아니고 뭐 써야 돼? A 지금 위볼이잖아. 위볼이면 뭐야? A가 같이 써야 돼. 세트로. 알겠습니까? 세트로 같이 써야 된다고. 항상 내가 묶는 건 얘도 같이 묶어 놓으셔야 돼요. 같이 묶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그 와중에 좀 더 어려운 게 얘가 지금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어디 써 있어? 어디 써 있어? 2차라고. 안 써 있죠. 몇 차인지 모르죠. 몇 차인지 모르니까 A가 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0인지 아닌지 따로 또 확인하셔야지. 이게 풀이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가 A가 0일 때도 따져보셔야죠. A에다가 0 넣어봐. 0이지. 좌변 뭐야? 마육 남지. 우변에 0 남지. 그럼 얘 해 모든 실수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럼 A가 0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위에 거는 판별식 잽싸게 돌리시면 판별식이 뭐야? 이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분의 D 하시게 되면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6A야.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A에다가 A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2차 분식을 푸는 건 단순 연산이 된다. 단순 연산.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에요. 뭐야 그러면? 마육보다 크고 0보다 작다예요. 자, 얘랑은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아니면 합쳤어야 돼? 공통. 공통범위예요. 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 동시에 만족. 근데 공통범위 찾으면 뭐야? 얘랑 얘랑 공통범위 찾아봐. 뭐야? 그냥 그대로 얘지 그냥. 수직선에 그려보세요. 얘가 지금 마육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얘는 0보다 작다니까 공통범위는 그냥 그대로 얘잖아. 맞아요? 그럼 얘하고 최종적으로 얘는 합쳐야 돼? 공통범위를 써야 돼? 합쳐요. 고민할 거리가 없다니까요? 공통이 없는데 무슨, 그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하셔야 돼? 답은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차피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먼저 하셔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도 했죠. 여기가 지금 최고차항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의 문자가 있으면 얘가 0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0인지 아닌지를. 네? 이거 뭐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를 막 죽어라 강조를 해도 여러분이 이걸 다 하지도 않아. 결국에 학교 내신은 저것 때문에 틀려. 왜냐면 대부분 내신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은 이렇게 범위를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은 정수 A의 개수를 쓰거나 그러라 그러거든. 개수를 구하라고. 그럼 여기서 는영을 빼먹은 애는 정수가 몇 개가 나와? 이것도 못 쓰니? 5개. 자, 이렇게 잘못 세서 맞힐 수도 있겠죠. 자, 잘못 세서. 아이고 진짜 이씨. 0을 안 쓴 애는 정수가 몇 개겠어요? 5개겠죠. 마일부터 마오까지. 근데 정답은 0을 넣어야 되니까 정수가 6개일 거 아니야. 손모가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옆에 색깔 펜이나 빨간 펜 같은 거 있으면 잡은 다음에 이거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제 풀 건 아니고요. 5742 2번. 자, 574 문제 빨리 읽으세요. 이거예요. 여기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몇 차인지 안 써 있다고요? 그럼 뭐야? A가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나누셔야 돼요. 575는 어차피 없어. 자, 옆에 넘어. 576. 자, 얘도 밑줄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A가 마3인지 A가 마3이 아닌지부터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안 할 거면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매년. 이거를 안 하실 거면 이 문제는 차라리 안 풀고 가는 게 나아. 왜? 어차피 틀릴 건데 여기다가 시간을 한 5분 투자해서 틀릴 필요가 없거든. 무조건 틀릴 텐데 이거는. 이거 안 따지면. 자, 참고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약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신 분은 아시고 이거 한번 배운 사람 알겠죠?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우선 항상은 둘째 치고 위에 있대요. 그럼 위에 있다는 거니까 부등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위에. 그러니까 위에니까 부등식으로 뭐냐고? 크다. 크다잖아. 근데 이 크다가 항상이니까 이거의 해가 뭐다? 모든 실수다 이 문제죠. 알겠어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가 되는 조건은 뭐야? 이 항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1의 x 산수는 그냥 찬찬히 봐. 이렇게 정리가 됐어. 얘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항상. 항상. 어떻게 풀으라고? 어떻게 풀라고? 한별식.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래프 그리시라고요. 근데 그래프 그릴 거야. 아볼 이볼 알아볼라? 알아요. 알죠? 그럼 먼저 그리면 되죠. 아볼이죠? 자,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해보시면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조건을 이제 못 쓰면 돼요? 한별식이? 공부하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산수 하나 틀린 애들은 극히 드뭅니다. 됐고 7번까지만 하죠. 원래 8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8번은 빠듯하네. 이따 선한계 시험에서는 방학 때 배운 사람은 다 풀고 아닌 사람은 배운 데까지 푸시고. 자, 얘는 해를 안 갖거나 같거나 뭐 안 갖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는 뭐다? 안쪽 아니면 바깥쪽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얘는 그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얘도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냥 이 일반적인 해가 아니면 다 그래프라고요. 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핵심은 그래프. 그럼 얘 1번. 얘가 해를 가져야 된대요. 해를 갖는다는 건 뭔 소리냐? 얘가 0보다 큰 데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존재한다. 자, 그래프 그릴 건데 우선 얘는 여기 2차자가 써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죠. 그럼 얘는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시작이? 염수. 그러니까 이제 0이 아니다를 써야죠. 0이 아니다. 아까는 2차자가 없으니까 0이냐 0이 아니냐를 썼지만 지금은 무조건 2차가 있으니까 0이 아니다라고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아볼이야 이볼이야 모르잖아. 그죠? 근데 모르면 누구부터? X축보다 위에 있는 데가 있으면 돼요. 위에 있는 데가. 여기가 항상이 아니야. 위에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있으면. 됐죠?